저는 한 지붕에서 두 여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저의 와이프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저희 장모님이죠. 아마 제가 이렇게 불편한 동거를 하면서도 살아오는 동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것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면 잘 믿기지가 않으실 겁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제가 왜 그리 일종의 처가살이를 아무렇지 않게, 아니 오히려 반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누군가에게 제 상황에 대해서 털어놓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좋은지 조언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내와 장모님 두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아내와 저 두 사람이 결혼 전 모은 돈을 합쳐서 대출을 끼고 산 집이에요. 누가 이런 한 푼 쓴 것도 더 쓴 것도 없이 같은 금액을 모아서 구입했습니다. 대출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아내 쪽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실행할 수 있어서 아내의 이름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통장을 합쳐서 쓰면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제 아내가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 수술을 하고 잠시 휴가를 낸 채 집에 있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쉴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어서 부탁드릴 만한 곳이 저희 장모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는 동안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해야 하는데 혼자 움직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 놔두면 무슨 사고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옆에 있는 게 가장 마음이 놓이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먼저 장모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심각한 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몸이 불편한 사람이니 병수발을 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웠는데 오히려 장모님께서는 저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딸이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으니 사위인 저에게 눈치가 보이셨던 것이셨겠지요. 사실 저는 아내가 이제 제 배우자고 제 가족이기 때문에 장모님께 그런 부탁을 드린다는 것조차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버스로 왕복 1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집에서 머무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안을 한 거였기도 하니다. 장모님께서는 신혼집에 누군가와 있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한사코 거절하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겨우 장모님께 이러시면 저희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자식 집인데 왜 그렇게 선을 그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난 후에야 설득이 되었습니다. 꼭 설득을 하려고 한 말은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저희 아내는 물론이고 저도 장모님의 사위가 된 것이니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장모님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본가에서 부모님과 지낼 때처럼 막연하게 함께 지내는 사람이 더 늘어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처음 장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내나 저나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아침은 늘상 간단한 것들로 때우기만 했어요.
보통은 전날 미리 사다 놓은 편의점 김밥이나 라면, 시리얼 정도만 먹는 것 같아요. 정시간이 없을 때에는 그냥 우유 한 잔이나 삶은 계란을 먹기도 했고요. 아내가 허리를 다친 이후에는 체중 조절을 좀 더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녁을 먹는 습관을 줄이고자 했던 게 이렇게 변한 거였습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챙겨 먹고 점심은 그냥 평범한 식사, 저녁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정도로 소식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인 게 둘 다 맞벌이 부부인데 아침을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에는 서로 너무 번거롭지 않은 선에서 아침상을 차려대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오신 이후에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 장모님께서 아침상을 준비해 놓으세요. 보통은 밥에 국 한 가지, 반찬 몇 가지를 올려두시는 식이죠. 가장 좋은 건 어딘가에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 손맛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음식들입니다. 꽤 솜씨가 좋으신 편이라서 며칠 동안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질리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저 스스로도 장모님과 함께 사는 걸 만족스러워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지만 또 다른 쪽으로는 미묘하게 불편한 점들이 생기기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장 불편했던 건 저희 집이 거실에 딸려있는 욕실 하나밖에 없는 구조라 자꾸만 민망한 상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퇴근해서 들어오면 저는 옷을 옷걸이에 걸어놓고 의류 건조기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연인에 가까운 그 모습을 하고 욕실까지 씻으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장모님이 있으실 때에는 그럴 수가 없으니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여기저기 물도 튀어 있고 연기까지 뿌옇게 차오른 욕실 안에서 옷까지 갈아입고 나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과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시점이라서 저도 완벽하게 조심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가지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화장실에서 나왔죠. 심지어 그 순간까지도 저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장모님이 저희 집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한참 제가 할 일에 집중하고 있다가 소파에 앉아 계신 장모님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장모님께 사과해야 할 타이밍도 못 잡고 그대로 안방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큰 소리로 나는 괜찮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허둥지둥 안방에 들어가서 옷을 갖추어 입고 나왔더니 장모님께서는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 봤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제 마음은 편해졌지만 정작 장모님은 그러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은 장난기 어린 말투로 말씀하셨지만 말이에요. 제가 나올 때까지도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열이 난다는 듯이 손부채질을 열심히 하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혹시 장모님께서 저를 보고 당황하거나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냉큼 사과를 하는 수밖에 없었죠. 장모님께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하면서 제가 아직 장모님이 있으신 게 적응이 안 되어서요. 라고 나름대로 변명을 해보았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별것 아니라는 듯이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굴도 붉게 달아올라 있는 것이 꼭 저를 원망하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긴가민가 했지만 그 후로 제가 일부러 장모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내 봤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볼 때 가끔 얼굴이 붉어지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제가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저와 아내, 장모님 셋이 영화를 보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피곤하다며 방으로 먼저 들어갔고 저와 장모님은 마저 앉아서 영화를 보게 되었죠. 그때 셋이서 나눠 덮고 있었던 담요 안으로 서로의 발이 맞닿았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발이 닿으면 놀라면서 떨어지기 마련인데 저희는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 보았어요. 장모님께서는 발끝을 꼼지락 거리시더군요. 장모님을 바라보니 저를 모르는 척 하시며 영화에 집중하고 계시는 척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확하게 장모님의 뜻을 알고 조용히 손을 붙잡고 손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님이 쓰고 계셨던 그 방 말이죠. 저희는 그날 숨죽여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장모님께서 저에게 신호를 보내시면 저는 밤마다 장모님의 방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허리 때문에 부쩍 예민해진 집사람이 수면제를 먹고 잠들기 때문에 깰 가능성이 없지만 어쩐지 스릴이 넘쳐서 이런 이상한 관계를 그만둘 수가 없네요. 장모님은 저를 더더욱 친근하게 대해주십니다. 영서방 덕분이야. 모든 게 영서방이 잘난 탓이야.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죠. 자존감이 너무 높아져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어쩌시겠어요?